이번 시간이어서 11강입니다. 이제 오행이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금이 없어서 이제 금이라는 오행이 없어서 사주팔자에 금붙이를 많이 하고 다니면 좋다라고 하던데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아주 예전에 십몇 년 전에는 빨간색이 없어서 속옷을 빨간색으로 입는다고 한 분도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게 과연 진짜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빨간색이 없다는 거는 열정이 막 기분이 이만큼 업되는 게 없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컬러 테라피라고 하죠. 빨간색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막 흥분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을 보면 그러한 게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내 사주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없어? 나는 그러면 뭐가 부족해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 없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 한번 보세요. 자, 이분을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빨간색이 무지 많아요. 그냥 봐도 그죠? 그래서 빨간색이 참 많은데 이 이제 4월에 태어난 이제 무자일주예요. 그런데 빨간색도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도 있고요. 묘도 있고 검정색, 개수, 자수도 있고요. 그리고 흰색, 금도 하나 있네요. 그러면은 오행이 다 있는 거죠. 그죠? 오행이 다, 지금 이 샘플은 오행이 다 있어서 사실 보는 사람 보면, 오행이 다 있으면 참 좋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좋다, 나쁘다는 것보다 왜 오행이 다 있으면은 좋냐라는 거를 이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 조금 할 수 있는 거는, 오행이 다 있다는 거는 그 오행의 감정을 내가 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타고날 때부터. 그러면은, 빨간색이 아주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내 속에 있는 빨간색의 감정을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목이 많아서 초록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초록색의 말을 한다면 내가 소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오행이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행이 없는 것은 어떻죠? 오행이 없는 거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이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소통은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똑같은 사람이 하나가 없고요. 똑같은 이제 생년월일이 똑같아 하더라도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한 개체 소통이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려고 우리가 글자를 배우고 그림을 익히고 서로 이제 마음을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오행이라는 5가지로 그냥 큼직큼직하게 분류를 했을 때 초록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그러한 이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을 이해한다는 뜻이고 또 만약에 지금처럼 오행이 없는 것은 그에 대한 감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바나나라는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바나나를 늘 매일마다 같이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나나 이야기를 저한테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오늘은 바나나 먹을 때 저번에 그냥 먹는 것보다 구워서 먹는 게 더 맛있더라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바나나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나나 구워 먹어야 맛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 그렇구나 라고 계속 들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아는 바나나를 경험해 본 건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간접 경험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 드라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간접 경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는 건 아니지만은 직접적인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나나를 먹어본 사람의 경험의 그 감을 모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좋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내 나름대로 바나나를 생각하면 돼. 당대가 오늘은 바나나를 먹었는데 이제 삶아서 먹었다, 구워서 먹었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음식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해요. 그러면 성격이 조금 무난하겠죠. 사실은 4월의 정사 같은 이런 4월의 정사일주 같은 사람들은 무난하진 않습니다만 오행이 다 있다는 걸 본다면은 이것저것 다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행을 봤을 때 밑에 육신이 있죠. 저 위에 보면은 이제 오른편부터 상관, 정제, 정인, 밑에 아랫단에 정관, 편인, 정제, 편인 이런 게 있습니다. 오행이 근본적으로 다 있다는 건 이러한 비식 재관인이 다 있다는 뜻이고요. 오행이 한 개가 빠졌다는 것은 비식 재관은 중에 하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 볼 때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은
없을 묻자 인성이 없네, 무인성이네. 이 사람은 비겁이 없네, 무비겁이네. 이 사람은 무식상이네, 식신상관이 없네, 무식상이네. 또는 재성이 없다, 무재다. 또 관성이 없다, 무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전문적인 용어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오행이 없는 것은 오행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여자 사주에 관성이라는 게 없다. 관성이 없다는 거는, 관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관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그러면은 남편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남편을 보는 일반적인 그러한 이제 남편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결혼할 때 보통 이제 천간에 윗단에 정관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편. 자, 일단 기본적인 남편. 돈 잘 벌어야 돼, 일단. 그리고 건강해야 돼. 그리고 나를 너무 이뻐해줘야 돼. 그리고 아빠 역할 잘해야 돼. 이런 거. 또 이제 우리 장모한테 사위 역할 잘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남편의 기준이죠. 그죠? 일반적인 기준. 근데 나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남자를 만날 때 만나기가 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만나기 쉽지 않겠습니까? 무관의 여자들은 남자 만나기 쉬워요. 근데 천간에 정관이라는 게 있고 또 지지에까지 정관이 그대로 뿌리로 내려가 있으면은 남자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저는 천간에 정관이 있어요. 근데 지지에는 정관의 뿌리가 안 내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막 힘줄이 막 올라오고 남자 같고 말 별로 안 하고 어떤 이야기 하더라도 괜찮아 이런 남자를 무지 좋아하는데, 경검의 남자에서 제가 을목이어서 경검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빠 역할도 하고 이제 또 이제 남편 역할도 하고 남자 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사위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는 그러한 남자를 저는 선호하는데, 이상형인데 실질적으로 지지에 뿌리가 없어서 근이 없어서 그런 정관이 없습니다. 지장간이라고 하는 거 정관이 없어서. 그럼 제가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정관이라든가 뭐 이제 편관이라든가 무관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결혼 못 했을까요? 그 말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그때 오는 인연에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남편인 같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탁 정해진 거, 특히 남자분들이 천간에 윗단에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분처럼 정제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도 만약에 여기는 위에도 정제가 있고 일지에도 정제가 있네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여자상이 있어요. 보면은 여자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또 이제 차분한 사람 좋아하네. 이분은 보니까 무토기 때문에 개수의 재성을 좋아하는 거는 차분하고 똑똑하고 말수도 자분자분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성스러운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지에 정제가 있다는 건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예요. 참 다행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남자분들도 정제도 없고 편제도 없고 재성이 아예 없어서 무제사주라면은 부인을 못 만났다 뜻이 아니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부인의 상이 있잖아요. 요런 키에 요런 아담한 요런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규정이 지어진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또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만나지는 사람을 와이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서 되게 이제 자유스러운 겁니다. 오늘은 지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죄라는 거는 육신적으로 재성이라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물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돈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 굉장히 좋지 않나요? 돈에 대해서 지금 이분처럼 천간에 정제가 있고 지지에 이렇게 정제가 있으면요. 돈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유무를 많이 따져요. 내가 어디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자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거는 10,000원짜리 될지 않은 그런 국밥 같으면 안 먹어요. 이게 돈 대비해서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따진다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돈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제되어 있으면요. 근데 이거 말고 이런 재성이라는 게 없으면요. 그때 감정에 따라서 기분 내키면은 기분도 좀 낼 수 있고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성에 대한 자유로움, 그러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부인 역할을 할 사람, 우리가 부인 역할을 할 사람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와이프가 밥 좀 덜 해주면 어때? 애만 잘 키우면 되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괜찮아. 아니 밖에서 일하고 나하고 같이 친구처럼 지내면 되지. 꼭 집에 와이프하고 같이 꼭 붙어 있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틀립니다. 내 배우자 자리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거. 그런데 무죄라는 사람은 재성에 대한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은 꼭 정해진 그러한 모습이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죠, 그죠?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이 꼭 만나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제가 있고 밑에 정제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을 딱 만나면 끝까지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재성이 없는 무죄라는 사람은 그 사람 아니어도 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가 굉장히 용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무인성이라는 거는 인성이 없다? 나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인성이라는 공부 자격 면허지요. 근데 나 대학까지 나오고 나 그리고 의사 면허증도 있어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무인성은 어떠한 면허증, 어떠한 학교, 어떠한 공부가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인연에서 오는 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인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근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어디에 집착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걸 해야 돼, 저 공부를 해야 돼, 난 이 면허증 따야 돼, 또 저 사람의 마음을 꼭 알아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굳이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알 필요가 없으면 편하지 않나요? 남자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무인성 남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성이라는 거는 임극식을 해서 식상이 이만큼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 남자의 상 자체가 벌써부터 내가 표현하고 그 사람 위해서 했으면 그 뒤에 기대치를 가지지 않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런 남자? 저는 좋아해요. 저는 그런 남자 좋아하는데 그처럼 인성이라는 거는 어떤 자격을 내가 갖고 있는 거, 그 자격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이제 내 그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인성이 되게 많은 사람들의 남자분 같으면은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안의 결정이라든가 일의 결정.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은 사인해 주는 거, 결제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무인성은 그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유로움이 굉장히 크죠. 부부가 집을 샀어요.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난리가 났어. 내 앞으로 해야 된다, 내 앞으로 해야 된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두 분 다 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자 하는, 꼭 가져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자분이 오빠 집 이거 내 앞으로 하면 안 돼? 근데 남자분이 남편분이 그래 네 앞으로 해. 그러면은 이 남자분은 인생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 아니 우리 마누라 앞으로 있는 집이 내 집 아닌 건 아니잖아. 그쵸 그죠? 그것처럼 자유롭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비겁이라는 건 저는 무비급이 근도 없고 비경급제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해요. 저 사람은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은 개체적으로 자기 성향을 다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할 뿐인데 사주에 비경급제가 되게 많으면요. 꼭 네 편, 내 편을 가려요. 급제는. 저 사람은 아무래도 내하고 같이 일을 할 것 같은데 내 편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이제 내 편, 네 편을 굉장히 많이 가르는 게 있고요. 항상 뭘 하더라도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비견은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급제는 이거 아니면 저거, 내 거 아니면 네 거. 그래서 경쟁 구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처럼 그런 게 없으면은 별스럽지 않아요. 다 이제 저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연구실 있고 사무실 있고 제가 카페를 하더라도 맞은편에 커피집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이 먹고 사는 수단인데 별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겁이 없어서 그래요. 비겁제가 없으면 경쟁 구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돈을 잘 못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비겁은 그러한 걸 이야기하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자유스럽다라고 보는 거고요. 식상도 무식상은 자 선생님도 지금 무식상인데 아이가 둘이나 있죠,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무식상이라 해서 자식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내가 아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유스러움을 주는 겁니다. 꼭 이렇게 내 스타일로 선생님이 막 움직이진 않죠, 아이가.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무식상이면 예전에는 애가 같이 내 옆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제 좀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최소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는 거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여자분들이 무식상이면 좋은 거는요. 그렇게 뭐 이제 내 주장을 이렇게 막 내세우려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 남편 짬뽕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너는 짬뽕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무식사의 경우가 많고요. 이제 식상이 되게 많으면 아니야 이 집은 짜장면이 진짜 맛있어. 짬뽕보다 이거 먹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어서 무식상인 여자분들이 남자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재생관이 참 잘 돼 있다든지 관인 상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은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무죄도 재물에 대한 거, 이윤이라든가 돈에 대한 그런 어떤 자유스러움, 이제 얽매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관이라는 것도 무관이라면은 직장을 이야기하는데 직장이 정해진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직장 다니고 있어요. 나는 내가 면허증이라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어떤 직장에서 원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관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멋진 직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 아니 관이 정관이라든가 편관이 아주 크게 있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멋진 직장의 조직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크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참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오행이 없으면은 큰일 나나요? 전혀 큰일 날 게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기 때문에 하나가 약간 비어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조금 비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진짜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